질의응답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 나중에 의제 형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기는 했어요? 수동으로 해야 되나? 예, 체크를 못. 첫 번째 질문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 12년 정도 정당개혁운동, 정치개혁운동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참여당의 통합당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드는 생각은 이런 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개혁운동을 한다고 쭉 했는데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정치개혁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국가상이나 사회상은 있지만 그것이 내가 평범한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생활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주는가. 내가 바라는 정치개혁이나 또는 새로운 정당이 들어서서 그런 정당이 정치를 잘한다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나, 생활인으로서 나, 또는 정당인으로서 나는 저는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지. 이게 문태룡의 시민 문태룡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상이 그 전과 그분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0여 년 이상을 정당개혁 운동을 하고 나서 남는 거는 뭐냐면 기억이 끊임없는 조직을 만들 때까지는 정말 서로가 어떤 찬란한 꿈을 그리면서 열정과 막 흥분 속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요. 정당일 수도 있고 정파일 수도 있고 다른 운동체도 있고. 근데 만들고 나면 뭘 했다라고 기억이 남느냐면 계속 안에서 안팎으로 권력 투쟁했던 기억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넌 도대체 끝나고 나니까 나는 뭐 했나 싶은 거예요. 뭐 했지? 정치를 좀 알게 된 건 있어요. 그러나 내 일상이 행복해지거나 내 일상이 좀 더 뭔가 질적으로 높아지거나 나아진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도 행복했다는 기억이 별로 안 나고 끝나고 나서도 내 자기 완성이랄지 내 삶의 태도가 내 주변에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네트워크 변화가 있다. 이런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꿈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지난 10년 또는 몇 년간 정당개혁 운동을 함께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리는 당신의 새로운 일상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서정호 감독이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또는 어떤 사회적 어떤 이상이 있어요. 그게 있어서 지금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자, 그걸 이룬다고 가정하고 그 속에서 서정호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는 겁니까?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일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그 선도 고민이 드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권력 투쟁하고 별다르지 않는데 당원들하고 이제 그동안 활동을 해보면 결국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별로 이렇게 그런 뚜렷한 모습이 없다 보니까 특별하게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3년간 바라보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 구경하다가 밖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고 오프라인이나 이렇게 만나서는 거의 술 먹으면서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나누는 것 좀 그런 정도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정치 자영업자들이든지 아니면 그런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직이 커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게 그래서 이 정당과 이게 어떤 그런 부분하고 좀 틀린데 저는 국민참여당이 어떤 정당의 모습과 어떤 약간 시민운동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뚜렷한 다양성이 없지 않았나. 다양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던데 어쨌든 예,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의식은 동일한 거죠. 저도 예. 그런 생각을 해요. 만나가지고 뭐 만들 때까지는 좀 뭐 꿈을 가지고 막 서로 설계를 했는데 만나가지고 딱 조직을 구성한 순간부터는 하여튼 뭐 서로 완장 경쟁을 하거나 또는 뒤에 가서 뭐 술 먹고 뒷담화하고 싸우고 뭐 겨우 하는 게 이제 뭐 선거 있다면 막 총력전 해가지고 막 동원되고 그런 게 문제예요. 뭐 어차피 참여당 시작부터 참여당이 시민활동 기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동체도 있지만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대외적인 포토 활동을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지금도. 아니 제가 질문을 다시 근데 그것이 당신의 일상 새로운 당신의 일상 그것이 그냥 제가 보는 일상도 똑같은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생활 정치 속에서 그대로 녹아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시민운동 자체도.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생활이고 그쪽에서 그러면서 어떤 올바른 정당이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거에 같이 제 일상과 같이 녹아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좀 소외감이라는 게 이렇게 철학적으로 소외 네. 어떤 문제와 내가 이렇게 하나 돼 있는 느낌인지 근데 그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어떤 목표와 일치가 돼 있지 않고 근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그렇게 많이 못 가지고 안 가시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불안을 느끼시는 저는 이 문제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방법이 없죠. 나도 모르는 일을.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복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던진 것이 지금 자꾸 이제 의식하고 내 개인적인 삶, 경제활동 이걸 빼고는 이제 내가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의식하고 살고 있는 사회 우리라고 가장 가까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근데 이제 조금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참여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벌어진 일련의 일들. 근데 이걸 더 큰 시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들어선 어쨌든 대통령을 직접 본인의 손으로 뽑고 등등등 하는 6월 체제가 일정한 이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요구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면서 직접 민주주의 요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정치권이 유입되는 과정이에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무현 대통령이 기성정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기성정치에 대해서 막 아주 도전자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거기에 우리 같은 시민들이 반응해서 노사모도 만들고 개혁당도 만들고 그러면서 노무현 바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바람의 아들들, 바람의 딸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좀 더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일부가 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는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 보다 더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원하는 세력의 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의 질서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당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옥색당, 민노당 그런 케이스도 있고 우리는 참여당.
자, 그런데 정당운동 역사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당개혁운동, 저도 정당개혁운동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제 개혁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넘겨보세요. 10년을 한번 복귀를 해보면 개혁당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그 요약한 것도 3호 정도가 있겠죠. 개혁당, 열린당, 국민참여당, 또 지금 현재 있는 진보당 이런 흐름으로 쭉 왔는데 이 정당운동이 이제 제3의 정당운동인데 제가 보기에는 10년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매우 성공하기 어려운 도전을 했었던 과정. 저는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10년을 평가 정리했습니다. 이 3당 운동이 성공하려면 정말 마그마 같은 정말 그 정치 개혁의 어떤 물결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세우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탄핵에서 지켜준 이런 힘만이 새로운 정당, 제3의 정당을 만들었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모델이 열린우리당의 성공입니다. 어쨌든 과반수 정당을 만들었던 케이스죠. 근데 그 뒤로 이런 정도의 에너지가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 오히려 퇴조했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정당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2당 민주당도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맡고 있는 진보당의 어려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큰 역사, 그 다음에 이 문화와 제도적인 환경에 보면 필연적인 거 그렇게 보시면 그것이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이 어디로 가냐면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곱게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님이 영웅적 투쟁을 통해서 이 역사의 물줄기를 뭔가 새롭게 돌리고자 했고 돌리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영웅이 퇴임하고 또는 사멸하면서 사실은 함께 소멸하는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도 대통령 퇴임할 무렵에 사실 문을 닫게 되는 거고, 그죠? 세력으로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영웅적 투쟁에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회가. 대통령님도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시민을 찾은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이 많아야 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 진보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정당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시대적 환경, 제도적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 엄연한 제약 속에서 매우 힘든 도전을 했던 거예요. 제3당 운동이 그래서 일단 지금 실패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참여당도 사실은 대통령님의 어떻게 보면 누구랄까 그 유산을 잘 받아놔서 성공했어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님이 영웅에 의존하지 말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조직해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내렸다면 그것과 정반대된 길을 마지막 순간에 간 거예요. B급 영웅한테 의존한 거예요. A급도 아니고. 약간 감정실이에요. 이런 거 좀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이 B급 영웅과 함께 몰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단지성의 촛불에 의존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집단지성에 의존하는 정당을 하고자 했어요. 그게 창당 제안을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 B급 영웅한테 전부 목줄을 매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뜻이에요. 그 철학적 잘못이 결국에는 엄청난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의 정당에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제3의 정당이